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8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겨운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이렇게 소중한 저녁의 휴식 시간에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통해서요. 제가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실적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는데요.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핵심이 되는 몇 줄만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은 어닝 결과 발표 후에 구글의 주가가 5% 정도 하락하고 있다.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죠. 왜냐하면 매출 실적은 예상치를 넘어섰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닝이라고 부르는 EPS, 어닝 퍼 쉐어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요, 이 구글의 실적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왜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됐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좀 진단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 구글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좀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닝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릴 만한 중요한 정보가 발견이 돼서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요, 구글 투자자뿐만 아니라 아마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좀 참고를 하실 만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글 2022년 1분기의 실적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 저녁에 보내드리는 어닝 결과 끝판왕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제 미준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알파벳의 어닝 결과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물론 이 수치는 프레스 릴리즈를 통해서 발표된 부분입니다. 1분기에 갭 EPS가 24.62달러가 나왔고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1달러 14센트가 부족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68.01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23%라는 성장을 만들어냈고요. 예측치를 140 밀리언 정도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프레스 릴리즈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간단한 요약 부분만 좀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지는 우리 투자자들한테 전달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과연 이렇게 어닝의 예측치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직접 한번 상세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어닝 결과를 원하시면요, 그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킹알파에 들어가셔서 구글을 이제 검색을 하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클릭을 하시고 기사 쪽으로 쭉 보시면요, 여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어닝콜이라는 게 나오죠. 어닝콜이 뭐냐면 이제 기사에서 이제 요약 부분을 알려주고 구체적인 사항을 경영진이 이제 기자단을 모셔다 놓고 직접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줌을 통해서 아니면 스포티파이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알파벳의 경영진들이 한 1시간 정도 걸쳐서 어닝콜을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스크립트를 쭉 읽어볼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이제 카피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실 수도 있고 직접 읽어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좀 물량이 많죠. 왜냐면 이게 지금 녹화해 놓은 거를 텍스트로 전환한 겁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시면 플레이 콜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파일이 50분이 넘어가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50분 동안 알파벳의 어닝 콜이 진행이 됐고, 이때 이제 기자단에게 발표를 했겠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기자들이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순다 피차이라는 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이 50분이 넘어가는 분량을 다 소화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요약된 기사를 발견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그 기사 한 두세 개를 통해서 어닝 결과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볼까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시킹알파 기사를 통해서요, 우리가 구글 어닝의 숨겨진 진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파벳이 딥했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포스트마켓이라는 것은 이제 장 이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어닝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믹스드 쿼터였다. 믹스드라는 것은 이제 결과가 혼합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와 좋지 않은 결과가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수익률 쪽에서는 미스가 나왔다. 그 의미는 earning per share, EPS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레비뉴 같은 경우는 인라인이었다. 그래서 예상치와 맞아 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또 하나의 발표를 했는데 700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부분은 고무적이죠. 이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자, 레비뉴 같은 경우 매출은요 23% 정도 전반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이 둔화된 것은 아니죠. 현재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라든지 공급망에 좋지 않은 모습들,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이 23% 올라갔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우리가 일단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레비뉴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서 지원을 받았냐면 서칭 엔진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검색 비즈니스는 괜찮았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았다. 따라서 구글의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부분이 하나 나타났는데 바로 유튜브의 성장이요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어느 정도로 미치지 못했냐면 유튜브의 레비뉴의 성장을 보니까 14%에 불과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유튜브가 14%밖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제가 두 번째로 쓴 책에 나와 있는데 구글에 대해서 제가 기술을 한 부분입니다. 여기 구글의 5가지 지금 레비뉴 소스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구글 검색, 네트워크, 기타 매출, 유튜브 광고, 구글 클라우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튜브 광고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옆에 나와 있는 수치가 성장률이었습니다. 2021년 1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성장률이 무려 49%에 이르는 비즈니스 부분이 바로 유튜브 광고였거든요. 따라서 불과 1년 전만 해도 50% 가까운 성장을 보였던 유튜브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 14%라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것은 트래픽 애퀴지션 코스트인데요. 이건 뭐냐면 광고주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을 좀 들여서 마케팅 활동을 구글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마케팅 비용을 얘기합니다. 12빌리언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1년 전에는 9.7이었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도 올랐고 비용도 증가를 했는데 결국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것을 영업 수익이라 그러잖아요. 자, 영업 수익을 보시면 오퍼레이팅 인컴이죠. 22% 올라갔다. 나쁘지 않죠. 매출이 23% 올라갔는데 영업이익이 22% 올라갔다면 뭐 비용도 적당하게 사용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진 같은 경우는 플랫이다. 플랫은 이렇게 평평한 거잖아요. 따라서 마진은 작년과 변함이 없다. 30% 정도의 오퍼레이팅 영업 마진을 보여줬다. 따라서 여기까지만 보면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오죠. added 추가된 other expense가 나오는데요. 뭐 기타죠. 기타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net income이 지금 16.44 빌리언으로 줄어들었다. 1년 전에는 17.93이었거든요. 따라서 영업이익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기타 비용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순이익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구글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좀 찾아봤거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이 지금 알파벳이 이번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발표한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P&L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수치가 2021년이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2022년입니다. 자, 1분기를 비교하는 거죠. 일단 매출을 보면 매출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55.314 빌리언이었죠. 이번에는 68.011입니다. 따라서 매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23% 정도 향상한 모습이고요. 자, 그 밑에 오퍼레이팅 인컴도 16.437이었는데 이번에 20.094로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30% 똑같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살펴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순이익을 보시면 넷인컴이죠. 넷인컴이 작년에는 17.930이었는데 올해는 16.436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줄어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other income, other expense. 여기에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플러스 4.846을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60입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net income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영업이익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기타 비용이 더 발생했다. 기타 수익이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EPS를 보시면 순이익을 주식의 수로 나눈 것을 우리가 EPS라고 부르잖아요. earning
per share 이게 작년에는 26달러 29센트였는데 올해는 24달러 62로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기사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그러면 이 기타 비용이 뭔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잖아요. 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헤드라인 프로핏 넘버, 그러니까 순이익이 hurt 됐다, 상처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냐면 좀 unusual한, 그러니까 보통 있는 일은 아닌데 굉장히 좀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상처를 받았는데 어디에서 지금 상처를 받았냐면 other income 부분에서 그랬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1년 전만 해도요, equity, security, 그러니까 구글도 주식에 투자를 하거든요. 다른 기업들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1년 전에는 여기서 수익을 올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수익이 4.84 빌리언인데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잖아요. 따라서 구글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겠죠. 그러면서 1.07 빌리언의 로스, 손실을 봤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며칠 전에 보내드린 그 아마존에 관련된 뉴스랑 비슷한 성격인 거죠. 사실 여기서 보시면 작년에는 주식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올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구글도 그들의 투자에서 지금 손실을 1 빌리언, 10억 달러 정도를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굉장히 궁금해지죠. 어떠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길래 1 빌리언이라는 10억 달러라는 손실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gv.com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구글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일단 우버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모네이드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네스트 같은 종목도 있고요. 슬랙, 스트라이프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 나중에 상장하면 꼭 투자를 해보고 싶은 그런 종목이고요. 자, 다큐사인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에디타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전자 가위 종목이죠. 그리고 데려오면요, 짚라인이라든지 카본 같은 종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 여기 이제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굉장히 많죠.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구글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투자에서 손실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other income이 마이너스를 보여서 그래서 이제 순이익이 떨어진 거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어제 우리가 그냥 요약 부분만 딱 봤을 때는 좀 걱정되잖아요. 아, 이게 지금 구글이 성장이 저하되는 건가? 걱정이 됐었는데 사실 걱정할 거는 별로 없다. 그냥 주식 투자에서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손실을 봤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어닝콜에서 리더십, 즉 리더들이 어떠한 스토리를 전해주고 있냐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계속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투자를 할 건데 굉장히 좋은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자, CEO인 순다 피차이가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엄청난 자금을 인베스트를 하는데 카펙스도 쓰고 R&D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인재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카펙스와 R&D를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 R&D는 우리가 연구 개발비라고 부르는 거고 카펙스는 보통 설비 투자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까 P&L을 살펴봤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P&L입니다. 이제 P&L이 매출에서 비용들을 다 제하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이제 넷 인컴이잖아요. 근데 이 넷 인컴을 구하기 전에 오퍼레이팅 인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인컴이 뭐냐면 매출에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그러니까 영업 비용을 다 쓰고 나서 남아있는 이익을 우리가 영업 이익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사용하는 영업 비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R&D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카펙스는 뭐냐면 비슷한 개념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돈인데 P&L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P&L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비용을 얘기하거든요. 자,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굉장히 좀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매출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다란 자금을 투자해서 굉장히 비싼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부동산을 산다든지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비용은요, 우리가 지금 당장 비용을 사용한다고 해서 매출의 향상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5년, 10년, 15년, 20년까지도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비용이 만약에 이번 분기의 비용으로 잡히게 된다면 순이익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경영진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적인 비용을 우리가 카펙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자, 세그먼트별로 매출이 지금 찍혀 있는데요. 구글의 서치가 24% 상승을 했고요. 유튜브의 광고 부분이 14.4%, 구글 네트워크 20.2% 성장, 구글 어덜즈가 4.9%, 클라우드가 무려 43.8%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덜 배치라는 게 나오는데요. 지금 122%가 올라갔다고 나왔죠. 그런데 단위를 보시면 다른 비즈니스 부분은 다 빌리언인데 혼자 밀리언입니다. 440 밀리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자, 이 어덜 배치가 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알파벳이라는 기업이죠. 우리가 보통 지주 회사라고 부르는 거죠. 모회사죠. 그리고 이 알파벳 밑에는요, 총 12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자회사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기업에는 웨이모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유명한 기업도 하나 있는데 딥마인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전에 알파고를 만든 그런 기업이죠. 자, 이 딥마인드 같은 기업도 있고 뭐 웨이모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좀 영향력이 있는 자회사는 물론 구글입니다. 그리고 이 구글 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유튜브도 들어가 있고 안드로이드도 들어가 있고 구글 맵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서브 회사가 또 이 안에 이제 비즈니스 유닛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알파벳이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매출 99% 이상이 이 구글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머지 11개의 자회사에서는요, 아무런 매출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어덜 배츠, 그러니까 구글을 제외한 11개의 자회사에서는 440 밀리언밖에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고무적인 부분은 100% 이상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결국은 이 부분에서 엄청난 매출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알파벳이라는 기업의 투자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제가 구글에 투자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좀 살펴볼 텐데요. 세그먼트별로 보면 구글 서비스가 22.9 빌리언인데 17.2%가 올라간 거고요. 구글 클라우드가 아까 보신 것처럼 매출이 43%나 올라갔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931 밀리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실이 굉장히 크잖아요. 1년 전에는 마이너스 974였다.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구글 클라우드는 지금 아마존 그리고 애저, 마이크로소프트죠. 엄청난 상대들을, 경쟁사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투자 모드에 걸려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지금 시장 점유율이 10%도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나중에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 그때부터 비용을 좀 감소시키면서 플러스를 내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방금 전에 살펴본 어덜 배츠, 그러니까 구글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자회사들도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 두 부분,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어덜 배츠가 순이익을 만들어내는 날 구글의 투자 가치는 엄청나게 뛰어오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글의 어닝 관련해서 기사 하나를 더 읽어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관련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왜냐면 이번 어닝 결과에서 사실 조금 안 좋은 부분을 찾아내라 그러면 뭐 굳이 찾았다면 첫 번째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튜브의 성장이 좀 저하되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좀 걱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칭 엔진 그리고 구글 네트워크나 클라우드 같은 부분은 지금 20% 혹은 그 이상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클리어 포커스 어텐션,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이 가고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슬로우 다운이 보여주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유튜브의 매출 성장이 너무나 갑자기 떨어져 있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불과 1년 전만 해도 성장률이 50% 가까운 굉장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유튜브 광고 매출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 14.4%로 떨어졌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6.9 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냈고 이것은 전년도에 비하면 14.4%에 불과하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번에 어닝콜 도중에 질문을 했겠죠. 여기 관련해서 Chief Financial Officer가 나옵니다. 루스 포렛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구글에서 CFO를 맡고
하고 있는 분이다. 따라서 재정적인 부분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분이 어떤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냐면 deceleration, 그러니까 둔화된다는 거죠. 지금 둔화가 왜 나타나고 있냐면 전반적인 산업들이요, 지금 광고에 히컵을 보이고 있다. 히컵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딱꼭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 때부터 지금 문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출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가장 다이렉트한 직접적인 영향은 뭐였냐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일단 구글이요, 굉장히 좀 많은 광고의 활동을 러시아에서 다 철수를 해봤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쪽의 광고 매출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2021년을 기준했을 때 러시아에서 만들어낸 구글의 매출은요, 전체의 1%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전체 매출의 1%는 포기를 한 거죠. 이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해 얘기하기를 전쟁이 발발할 때부터 굉장히 좀 그 광고의 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어느 쪽에서 그랬냐면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하는 것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등장을 하는데요. 유튜브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유튜브 숏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몇 개 좀 시청을 해 보셨을 텐데 1분이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영상들을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유튜브 숏이라는 것은 사실 강력한 경쟁 상대인 틱톡과 대적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포렛이라는 CFO가 인정하기를 이것이 아마도 약간의 헤드윈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출이 성장하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보통 유튜브에서 만들어지는 영상들은 뭐 최소 5분에서 10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분이 넘어가는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5분짜리 영상이면 광고가 한두 개 정도밖에 못 붙겠죠. 10분이 넘어가면 3개까지 붙을 수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30분짜리 영상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한 4-5개 정도 붙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광고가 많이 나타나면 구글이 만들어내는 매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숏이라는 것은 1분도 되지 않은 영상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분도 되지 않은 영상에 어떻게 우리가 그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굉장히 좀 고민이 되겠죠. 이 부분 때문에 당분간 유튜브의 매출에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 숏 비디오를 통해서 수익화 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굉장히 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초기에 애드벌타이저는 이제 광고주거든요. 광고주들의 피드백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살펴보니까 이 테스트의 결과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조만간 우리가 숏 비디오를 봐도 광고가 붙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포커스를 어디에 팀이 맞추고 있냐면 갭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기존의 유튜브 광고 영상과 숏에서 들어오는 광고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왜냐면 지금 대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디오는 굉장히 짧은 거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주온의 채널에는 안 좋은 영향이 되겠지만 어쨌든 대세는 숏입니다. 그래서 이 숏에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EO인 순다이 푸차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유튜브 숏이 지금 어느 정도 시청이 나오고 있냐면 평균적으로 매일매일 300억 뷰가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300억 뷰가 나오는 이 유튜브 숏에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유튜브 매출의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배 정도 성장하고 있다. 굉장한 성장률이죠. 자, 밑으로 내려서 조금만 더 읽어보죠. 다음에 이제 알파벳 관련해서 우리가 캐탈리스트를 보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호재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호재가 남아있냐면요. 구글 I.O. 디벨로퍼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제 해마다 하는 새로운 상품도 출시하고 우리는 이러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행사가 2주 이후에 이제 펼쳐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차이에 의하면 어크로스 더 보드, 굉장히 좀 다양한 상품에 의해서 나는 굉장히 좀 지금 흥분해 있다. 굉장히 기쁜 마음이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상품의 혁신을 우리가 좀 자랑할 기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CEO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가 물어봤나 봐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지금 흥분돼 있냐, 어떤 상품의 이노베이션, 그 혁신이 가장 좀 지금 중요한 부분이냐고 얘기했을 때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쪽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기쁜 마음이다. 우리가 맨디안트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 사이버 보안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을 인수하면서 우리가 구글이 드디어 사이버 보안 쪽에
사람들에게 강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닐센즈라는 데서 지금 최근에 텔레비전의 사용 쉐어를 살펴봤다. 쉐어는 이제 점유율, 뭐 이렇게 시장의 점유율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텔레비전을 예전에는 그냥 공중파를 보기 위해서 봤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점점 케이블로 옮겨갔고, 최근에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시청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텔레비전을 사용하는지 거기에 이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튜브가 계속해서 그 점유율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 전에는 5.7% 했는데 이제는 6%까지 한 달 만에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어닝 결과라는 관계가 없지만 제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번에 3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 3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TV를 시청하는가를 여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트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공중파잖아요. 공중파는 24.9%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과 뭐 몇십 년 만에도 100%가 이제 브로드캐스트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24.9%로 뚝 떨어져 버렸고요. 케이블 TV가 아직까지는 강세죠. 36.9%. 스트리밍이 이제 드디어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 스트리밍 안에 뭐 대표적인 주자가 넷플릭스가 있겠죠. 6.6%, 유튜브가 6.0%, 훌루가 3.3%, 프라임 아마존이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2.3%, 디즈니 플러스는 아직까지는 1.8%로 가장 좀 저조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월 달에 전반적으로 이제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수치가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이 좀 잠잠해지고 날씨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거의 30% 가까이까지 올라간다. 여기 나와 있죠. 29.7%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월 달에 이 점유율이 올라간 부분은 스트리밍과 케이블 쪽이다라고 나와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희생된 부분, 그러니까 떨어진 부분은 게이밍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공중파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케이블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35.4%에서 36.9%로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케이블 TV를 통해서 뉴스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 부분에 의해서 점유율이 올라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브로드캐스트는 오히려 떨어졌죠. 26%에서 한 달 만에 24.9%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리밍이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지난달에는 28.7%, 이번 달에는 29.7%. 아마 스트리밍 쪽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중에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6.4에서 6.6, 유튜브도 5.7에서 6.0, 아마존 같은 경우는 2.3%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는 1.7에서 1.8로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공중파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케이블도 결국은 좀 사장될 것 같고요. 스트리밍 쪽이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30%밖에 되지 않지만 이 30%가 결국은 40%, 50% 이렇게 계속해서 점유율을 확대시켜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유튜브의 존재감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광고들이 계속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들어오면서 유튜브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혹시 어제 어닝 결과 때문에 실망하신 구글의 주주분들께서 조금은 이제 마음이 평화로워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뭐 구글의 주주로서 어제 결과만 보고는 조금 실망스러웠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역시 구글의 미래는 밝겠구나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도 더 좋은 방송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